보험사는 이렇게 구분됩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내가 보험사를 지원했는데 그 보험사가 생명보험사인지 손해보험사인지 모른다 이러면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은 3차고요. 아재취함 세 번째, 저는 이 자리가 2차입니다. 술을 먹고 왔어요. 개미쳤어. 지난주에 3시간을 했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제가 먼저 술을 먹고 왔고요. 오늘 같이 이야기할 것도 굉장히 라이트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1시간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할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도 오랜만에 보는 저희 수강생 분이 오셨고 합격했다라는 좋은 소식도 들고 와서 기가 막혀. 오늘의 술은 안동소주입니다. 안동소주는 45도짜리 술이고 얘는 쌀로만 증류를 한, 옛날에 쌀이 엄청 귀했던 거라 엄청 도정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 그 와중에 이걸 심지어 깎아가지고 내려서 만든 술이 이제 소주인 거라,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귀족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귀한 술입니다. 기가 막혀. 오늘의 내용은 보험사입니다. 되게 공교롭게 첫 번째 아재취함 1차를 했을 때 어떤 친구가 은행 면접을 봐요라 그래서 은행으로 급하게 정했었고, 그 다음 주에 어떤 친구가 증권사 면접을 보는데 라고 해가지고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 목요일이 끝나고 며칠 뒤에 기현님이 갑자기 생명보험사 면접을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혹시 보험사 취업을 면접을 준비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약간 보니까 보험사가 모집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지금. 타이밍이 개미쳤어. 일단 시작하며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카카오페이가 보험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카카오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필 또 지난달,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라는 곳이 인가를 받은 게 얼마 안 됐어. 카카오페이 인슈런스라고 불렀는데 결론적으로 따져보니까 손해보험이더라고. 또 카카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증권사와 동일하게 보험사들은 카카오에 대한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타격감이 잘 안 느껴졌어요. 조금만 더 봐주세요. 일단 손해보험 얘기가 나와서 아직은 모르시겠지만 보험사는 이렇게 구분됩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내가 보험사를 지원했는데 그 보험사가 생명보험사인지 손해보험사인지 모른다 이러면 네, 개미쳤어. 생명보험사는 그냥 흔히 말하는 암보험, 아팠을 때 보험을 청구해야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사의 개념이 아마 생명보험사라고 생각해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동차 같은 것들 많이, 자동차나 아니면 건물에 해당되는 것들, 그러니까 화재보험, 삼성화재잖아요. 삼성 손해보험이 아니잖아. 삼성화재보험이거든. 삼성화재보험은 이 화재를 관련된 보험을 취급하는 곳, 정확하게는 손해보험의 영역에 있는 이름이 화재사인 거죠. 그래서 NH 같은 경우에는 NH 손해보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NH생명사가 따로 있고 KDB는 생명사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따로 구분되게 되어 있어요. 업역도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 몰랐죠? 이거는 그냥 여기 있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손해보험의 상품을 구분한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또 3년 이상의 보험, 연금보험 같은 경우, 지금 커리어에가 가입되어 있을 게 아마도 재물보험 같은 게 가입이 되어 있겠지?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있다는 걸 확답을 받았어. 그게 뭐 불이 타거나 물이 잠기거나 했을 때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입할 일이 거의 없는 거야. 그래요. 저도 태양광 발전소를 한번 날려먹어가지고 개미쳤어. 산재는 산업이 일을 하면서 제일 입은 게 산재인 거고,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이걸 준비한 거야. 몰랐죠. 20대는 당연히 무죄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보험사에 사람을 많이 뽑는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야. 사실 20대, 30대 초반까지도 보험에 대한 니즈를 거의 못 느껴. 그래서 오늘도 하는 BM입니다. 자, 일단 이 두 개는 제가 정리한 건데, 보험사의 BM은 딱 두 개예요. 보험을 판매하는 그 과정에서 벌어들인 수익,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 수익. 보험 판매는 당연히 보험사가 보험을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투자를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보험사에 있는 투자부서를 지원하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지. 근데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 약간 이건 알고 지원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재무제표가 좀 극단적이에요. 기가 막혀. 만약에 보험사를 지원한다?
라고 한다면 보험을 실제 판매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과 투자 쪽의 비즈니스 모델은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디인 건지를 알고 그쪽에 맞춰서 좀 더 답변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밑에 있는 그림은 지금은 무시해도 되고요. 보통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상품을 개발을 해. 뭐 암보험이건 어떤 뭔가 상품을 개발을 했어. 그럼 그걸 판매를 하는 거야. 판매를 하면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언더라이팅은 그냥 보험 상품을 승인한다. 이 사람이 이 상품을 가입해도 된다라고 하는 승인 절차를 말해요.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제 워낙 자본이 오래 묶이니까 보통 보험 가입하면 60까지 막 20에 가입해도 60까지 납입합니다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납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본과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만기를 일치시키니 뭐 기타 등등의 행위를 하거든요. 이게 뭐 리스크 관리,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이 ALM 때문인 건데 특히나 보험사에서 리스크 부서의 사람들 굉장히 많이 뽑기도 하고 이쪽으로 디지털라이즈를 하려고 하고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걸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보면 결론적으로는 보험 판매는 P 곱하기 Q라고 했을 때 보험료 곱하기 보험 가입자 수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보험을 가입해. 이러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20대가 자동차 보험을 많이 가입했어. 그러면 난 돈을 벌겠지. 그렇죠? 근데 보험료라고 하는 게 사실 막 산정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주변에 수학과 관련된 과 친구들을 봤을 때 다들 계리사 공부를 하거든. 아무튼 이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게 그냥 대충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총 물어줘야 되는 금액을 먼저 산정해. 그러니까 암 수술을 했어. 그러면 내가 1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1억을 기준으로 몇 프로를 받을 건지를 결정하는 게 이제 방식이더라고요. 1억이면 1억에 3%다 그러면 300을 받는 거야, 보험료로.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금액이 정해지고 사고에서 그러면 이 사고 금액을 누군가가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하는 건 이 사고 금액 다 될 수 없으니까 미리 돈을 내놓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이거 대비했을 때 몇 프로를 받으면 되냐? 이게 보험료율이라고 하더라고. 몰랐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일단 보험개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몰랐죠. 그 보험개발원이 기본적인 보험료율을 매년 발간한대. 그리고 각 보험사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뭔가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P 곱하기 Q로 돌아왔을 때 보험료 이퀄 보험료율이라고 본다면 P를 내가 마음대로 못해. 애시당초 이거의 근간이 내가 마음대로 못 올려. 특히나 최근에 실손보험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 협회장 아저씨들이 그 협회 차원에서 금융위랑 쇼부를 쳐가지고 실손보험률의 인상률을 결정한대요. 보험 판매를 하는 부분에서는 이 프라이스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 사실상 기가 막혀. 다만 이 보험료율이라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게 조금 더 고도화되면 뭐 지금 20대 중후반에 매일같이 술을 먹는 남자애가 사망할 가능성이 3%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데이터 사이언스를 돌려봤더니 얘가 팩터가 두세 개가 더 붙어. 얘가 담배를 피는지 여부 또는 뭐 지역 여부, 공장 근처 사는지 여부 이거 다 분석해보니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면 얘는 1%밖에 안 돼. 그러면 너 가입해라. 3%내 임마. 근데 우린 알고 있는 거지 속으로. 1%인 걸. 그런 식으로 보험료율에 대한 컨트롤을 못하지만 비용을 주려고 하는 거 있어요. 집중하십시오. 결론적으로는 문제는 이겁니다. 보험료율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담합을 해서라도 올릴 수가 없어. 거기에 곱하기 보험 가입자 수인 건데 보험 가입자 수는 우리나라 인구는 줄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험 판매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보유 현금 곱하기 투자 수익률일 거기 때문에 이건 쉽잖아요? 이건 보험사가 그냥 돈 받고 보험금 지급을 안 하고 나머지 갖고 있는 돈은 그냥 굴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한테 언제 사고가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차 관리 안 하면 난리 나는 거지. 보험을 가입했는데 갑자기 죄송한데 사고 난 거 알겠는데요. 돈 못 드려요. 적자예요. 이러면 난리 나니. 그래서 투자가 보험사의 기본적인 펑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가 막혀. 여기까지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프라이스와 퀀터티에 대한 부분인 거고 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에 보험금에 어느 정도 종속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험료랑 보험 가입자 수로 결정되어 있는 보험 판매 금액에서 투자 금액이 또 종속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팔아놔야 곳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대체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보험 산업은 증권사처럼 브로커리지 WM 너들끼리 잘해. IB는 IB끼리 잘할게. 라고 하는 모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험사가 생각보다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이야. 쉽지 않아. 그래서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들어와도
이따 신년사 얘기했지만 디지털화 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은행처럼 간절하지 않거든. 그게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 문제는 뭐냐면 보험사의 복잡한 부분이 여기부터 나와요. 어지러울 건데,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을 마음대로 못 높이는 거지. 비용을 얘기하면 비용이 되게 중요하더라고 보험사는.